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먼저 판단한 연후에 사주의 형식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는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불의 기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게 되면 열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일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빛으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라고 하는 것은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열기는 조후라고 말씀드렸고, 일간일 때는 일간이 조후한다라기보다는 일간은 그냥 빛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병화정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정하고 예를 들어서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다 별도로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태양이 떠서 한겨울에 따뜻하게 조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와 일간이 아닐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음화와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되겠죠. 이 병화라고 하는 것 똑같은 불이고 열기고 또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정화하고는 달리 얘는 양화가 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음에 비해서는 맹렬하고 뜨겁고 강한 그러한 불의 기운이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열기라든가 밝기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할 때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태양지화, 즉 하늘에 드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양화인 병화보다는 좀 밝기 면에서 또는 열기 면에서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모닥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촛불이라고도 하고, 전기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전기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밤에 이렇게 보면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죠. 네온 사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것이고, 또 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불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즉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그죠?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 선생님 달이라든가 별이런 사람이 만든 거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달하고 태양하고 비유를 할 때 물론 둘 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이지만, 밝기 면에서 열기 면에서 달이라든가 별보다는 태양이 더 밝고 뜨겁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기준점이 좀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너무 신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진다 할까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도 나름대로 뜨거워진 것,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죠. 안전장치 또는 억제장치라고 하는데, 임수를 써서, 관성인 임수를 써서 수극화가 되죠. 수극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물이 불을 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조절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 불을 끈다라고 하면 정화 꺼지면 죽습니다.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사주인데 사주의 일간이 정화인데 정화일간이 개수 임수를 너무 많이 봐서 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태위태하다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절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국화 무조건 불을 끈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화가 너무 뜨거워질 때는 수로서 뭘 한다? 조절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km, 120km 막 달리다 보면 과열되죠.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냉각 장치죠. 냉각 장치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 냉각 수를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냉각수가 엔진을 갖다가 멈추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을 적절한 온도 밑으로 조절해 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냉각 장치가 엔진을 예를 들어서 마탱이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할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파극해서 못 살게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간 정화가 왕할 때는 이 임수라고 하는 관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도 쓸 수 있지만은 정화가 임수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사주의 격으로 따지면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일간이 신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그런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불이 꺼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은 입동과 모다 소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절기는 그다음에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동절인 무다 겨울로 넘어오게 된다.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동절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방향은 북방이 됩니다. 자, 해는 방향으로 놓고 보면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이 된다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죠. 단순하게 말하면 춥다고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엄동설 안에 혹한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월, 자월, 축월이다. 남극 대륙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무지무지 춥고 물이 얼고 금이 얼고 땅이 얼고 나무가 얼고 만물이 얼게 돼서 생기, 생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시절이 해월, 자월, 축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온기가 있어야 되죠. 사람도 한겨울에 난방을 하죠. 난방을 지금은 뭐 기름 보일러 또는 가스 보일러 등등 이런 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연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김장하고요. 그다음에 연탄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100장에서 한 200장 정도 딱 들여놔야지만 월동 준비를 이제 다 했다 이 정도 생각하죠. 요즘은 이제 서울 같은 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데는 다 가스 보일러, 그죠? 그 다음에 좀 외진 지역엔 기름 보일러, 때는 이제 화목 보일러, 화목 난로를 이제 쓰는 경우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옛날에 연탄 불에다가 떡 구워 먹었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월동 준비 한번 라는 단어를 준비해 보시면 옷도 어떻게 돼요? 여름, 가을에 입었던 그런 얇은 것은 집어넣고 겨울 옷은 패딩도 좀 두꺼운 것 이렇게 해서 몸이 차가워져서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엄동설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후가 필요한데 조후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로 하는 것이 조는 공력이 크다. 그래서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이 정화라 하더라도 별도로 조후하는 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또 이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가 왕하다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해자 축월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이 하강하면 얼죠. 물이 얼게 되죠. 해월의 수가 왕해서 해수가 물인데 그것이 얼어서 얼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더 춥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음을 녹여야지만 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것을 또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지만은 화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해월이면 해월이면 여기가 뭐가 된다? 절지가 되죠. 절지. 그래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해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정화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비견, 겁재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일단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간목의 정화의 특성상 간목으로서 목생화하여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을 얻어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관인상생, 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 발전할 수 있겠다. 물론 병화가 한 점 더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화가 병화를 보면 좋지 않다. 왜냐? 이제 탈광이라고 하는 이론의 탈광. 예를 들면 낮에 병화가 있는데 달이 뜨면 낮에 나온 반달이 되겠죠. 그러면 달이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달빛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탈광되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면 정화는 좋지 못해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병화를 보면 좋지 못하지만 해월, 자월, 축월 또는 신유술월 등의 정화일간이 약할 때, 즉 신약할 때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나 해자 축월의 겨울에는 정화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겁재를 보면은 이때는 탈광된다 논하지 않고요. 겁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단 해월에 정화도 약하지만 병화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또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인사오 등의 지지에서 뿌리를 얻고 간목에 생명을 받는다. 이때는 또 정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해월 자체에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히 이 정화일간이 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임수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정화의 뿌리를 인사호 등의 뿌리를 내리고 또는 간목의 생조를 얻는 것이 급선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임수를 지용해서 정화를 보강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을 금방 살펴봤고요. 해월의 특성도 살펴봤으니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본 연후에는 이제 대운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운을 좋게 타고났는지 아니면 운이 나쁘게 태어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귀를 얻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운이 좋지 못하면 부귀를 그만큼 얻지 못하는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정화,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일간인 정화를 극하는 관계, 수극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육신으로 보면 인성이 아니라 뭐죠? 관성이 된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편관 칠살. 그래서 정관과 편관 칠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신약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있어도 초기 여기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간목, 임수만 가지고 격이라든가 용신을 주용할 수가 있는데 임수가 도출하게 되면 당연히 임수가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정관격의 신약 관항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 중기인 간목이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이때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목을 봤으니 목생화하여, 저거는 정인, 격이 될 것이고 관인,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은 수가 왕하고 정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인 간목을 얻으면 관인 상생해서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간목 하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보았습니다. 정해일주죠. 제가 정해일주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주만 놓고 보는 것은 좀 너무 단편이지만, 정해일주들이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고 조금 반듯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일주들이 되게 온정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간자자가 정해는 어떻게 됩니까? 호수 위에 뜬 달과 같죠. 정해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운치라든가 낭만적인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호수 위에 떨렁 달 하나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외롭죠. 그래서 정해일주들이 외로운 사람들 또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다.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정관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관으로 보지 않고 이거 살로 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으로 봐도 이거는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투출까지는 아니죠. 지지에 아직은 뿌리가 없으니 천간에 있는데, 이 신금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신금은 가지는 개편이라고 정화편이라 임수편이죠.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면 관성이 너무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너무 약하다. 선생님, 해중 간목 가지고 생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뭐 천간의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목이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해중 간목을 쓸 수가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물속에 빠져있는 미역 꺼내가지고 정화를 생주해준다? 안 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연지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이 인목에 정화가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목은 월지에 있는 해수를 끌어당겨서 인해 합목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받을 수 있다, 존립할 수 있다 정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수가 너무너무 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제 역시나 인목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인해 한목 또 하고 정화를 생주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물이 너무 많은 것이고요. 경금까지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다시 가지는 개편이 되겠죠. 신금이든 경금이든 임수를 생하지 정화를 도와주려고 하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금수가 너무 왕하다. 그래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경자시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하고 신해는 구조가 비슷하죠. 해수 3개. 이 인목이 뭐 이거 이 해수 3개를 다 끌어당겨서 전체를 목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그렇게 보면 큰일 나고요. 그냥 요것만 이렇게 끌어당겨서 목으로 화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다. 그리고 원령에 있는 해수가 인해 목했던 목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해수의 일정 퍼센트지만 목으로 하는 것이 원령의 해수가 다 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다 수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경자시, 신해시는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축토는 토가 아니라 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해월에 축토가 있으면 해자축 방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이 성립될 때 자수가 없으면은 해축만 있어도 이건 준, 방, 합이 형성이 되고,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뭐가 됩니까? 축토는 기토가 가기 때문에 사수, 동류가 돼서 저거는 그냥 물로 화해버린다. 이런 이론 때문에 축토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축토는 토입니다. 토가 물속에서 흙탕물이 될지언정 토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자축 중에서 해축 준방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가 매우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인은 이하고 하부라고요. 얘는 이하고 하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가 왕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아직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목이 다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조후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나름대로 수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운만 좀 부조해 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나쁘게 보지는 않는 그런 생시가 됐고, 갑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목에 투출돼서 정화로 이렇게 생조해 주고 있죠. 정화가 인해 뿌리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수가 이 정도 많다 하더라도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후에 문제가 있죠.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데 좋을 것 같은데 좋지 못한 생시가 바로 을사시. 이거는 인해 한목이지만 이건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고요.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좋지만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있어도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마땅치 않다.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봤는데 정화가 인해 통근 하나에 하는 것보다는 5회 통근을 하고요. 병화를 얻게 되면 조후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생시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괜찮네 하는 생시는 요 병호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주 원곡 자체에서 조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거를 달이 태양을 봐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신금을 얻었죠. 그럼 이 신금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또 뿌리를 얻었죠. 이 무토 가지고 얘를 갖다가 제어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무신시가 됐을 때는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